자, 29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에도 판례 중요한 거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 입증 책임이고 꼭 기억해야 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 부분에 착오다 라는 사실은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합니다. 이때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라고도 나옵니다. 부인하는 자, 법률 효력을 부인하는 자라고도 나옵니다. 효의자는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이 되잖아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효의자 이퀄 취소하려는 자 이퀄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상대방 어떤 사람이요? 계약의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이죠. 즉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이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중요 부분은 착오자,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이게 기본이고요. 다만 착오자를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법률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라고 나오기도 한다는 거. 그렇게 매칭을 좀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저 입증 책임. 30번. 중요 부분의 착오 기준 중에 하나가 뭐지요? 경제적 불이익이죠. 대법원이 할 때. 따라서 표의자, 즉 착오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중요 부분이 아닌 거.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키워드입니다. 보증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으니까 채무자가 신용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증을 해준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갔더니 등기에 가압류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등기가 원인 무효였어요. 그럼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면,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압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시가 착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를 착오하거나 면적을 착오한 것도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중요한 착오라 할 수 없다. 반면에 법률 착오라 되죠. 법률 착오는 쌍방 착오, 계산 착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뭐냐?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양수인이 세법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양도인에게 교부를 했는데 나중에 양수인이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됐어요. 그럼 양도인과 양수인은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을 착오했죠. 둘 다 착오했어요. 뭐를 착오했어요?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액. 근데 그게 왜 착오가 했어요? 계산 잘못했어요. 왜 계산을 잘못했어요? 세법을 착오했어요. 법률 착오, 쌍방 착오, 계산 착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착오에 해당된다라는 게 판례. 자, 이봐. 농지를 사는데 대부분이 경작 가능한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천부지야. 이런 걸 토지 현황 또는 성질에 관한 착오라고 합니다. 토지의 현황 또는 성질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이건 중요한 착오에 해당된다 이렇게 됩니다. 32번은 내가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야 경계를 침범했다 너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손해를 배상하라래요. 내가 경계를 침범했나 보다라고 착오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나중에 갔더니 경계를 침범한 적이 없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돼요. 원래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유발된 동기의 착오 또는 표시돼 알려진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인데 유발됐다. 따라서 착오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밑에 참조에 나와 있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 표시에 대해서 알려진 경우. 그래서 계약 내용으로 되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더 나아가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고 합의는 없어도 되고 표시에 대해서 알려지기만 하면 되고 여기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서 그 동기가 범죄의 내용이 되었다. 까지만 인정되면 충분하고 따로 더 나아가서 이 동기를 우리 계약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2번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공장 짓는 거야. 그런데요. 법령상 제한으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죠.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입니다. 당사자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럴 때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가 되고요. 자, 이렇게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예외, 유발된 경우.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되었을 때 표시되지 않았다 하여도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문구는 이렇게 나와요.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 물음 지문이 되는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을 국가에 기부 체납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법에서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부 체납해야 되나 보다. 라고 착오한 거죠. 즉 공무원의 법령상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인한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되겠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3번 중대한 과실과 관련해서 중개인 말을 믿었죠. 말만 믿고라고 되어 있지만 상관없어요. 전문가 말을 믿었어요. 전문가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설령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전문가 말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전문가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반면에 참조 2번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는 토지재장증을 직접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말이죠. 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 말을 믿었다면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는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확인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다.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땅을 사기 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 안 한 거예요.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왜? 관할관청에 문의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문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말이죠.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33번 좀 전에 봤던 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33번은 예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착오자가 있었는데 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럼 취소 못 하잖아. 그런데 이 착오자가 착오했다는 걸 상대방이 이용을 했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면 설령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4번은 몰라도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 보증서를 발급했다. 뭐 이건 뭐냐 하면 이 공개조합원이 건물을 지을 때 보증을 쓰는 거예요. 보증. 근데 착각이 있었어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서려면요. 그 도급 금액에 따라서 보증이 달라져요. 근데 그 도급 금액을 착오한 거예요. 근데 과실이 있어요.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따라서 참조 1번.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각과리 계약을 했는데 갑이 느닷없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은 분명히 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민법 109조에서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은 아무리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2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해제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왜?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자, 꼭 결론은 기억하세요. 계약이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적법 해제된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3번. 하자가 있는 물건을 없다고 착오하고 매수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담보책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이유는 착오로 인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취지가 다르고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따라서 따로따로 적용된다. 그래서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담보책임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담보책임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결론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요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요구하고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요구하고요.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특히 해제는 옛날부터 잘 나왔던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최근에 아주 잘 나오는 판례니까 결론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35번부터는 사기죠. 일단 사기 강박에 있는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의사표시 불이치는 있을 수가 없죠. 또 사기에 의하여 착오가 생기는데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죠. 그게 35번이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이나 허위표시나 착오와는 달리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 의사표시 불일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참전 아까 봤던 거죠. 또 나왔어요. 36번. 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요. 사기나 강박이 위법해야 되죠. 위법. 자, 그 위법과 관련해서 상품을 선전 광고할 때 거래 주요 사항에 관해서 구체 사실, 그 다음 실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이게 위법이죠. 이게 위법이죠. 그래서 기망이 위법하다라는 건 실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나 기망이, 강박이, 특히 기망이 속이는 게 위법하려면요. 신의 칙을 위반해요. 거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신뢰를 깨는 게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했으니 위법한 기망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약을 하면서 시가를 속였다. 이게 위법이냐? 위법 아니다. 결론 기억하는 거야. 시가를 허위로 거주했다. 시가를 묵비했다. 위법이 아니다. 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 이게 위법이죠. 위법이라 볼 수 없다. 위협한 기망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가 묵비, 시가 속이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거. 36번. 이건 위법해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거 고지해야 돼요.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았죠. 침묵했죠. 해야 되는데 안 했지요. 부작위죠. 이것도 위법한 기망에 해당한다. 그래. 반면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건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가 판례입니다.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자, 37번 아주 중요한데요.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사. 그런데 연대 보증 서류에 날인했어요. 즉 표시는 연대 보증하는 거예요. 생각, 의사는 신원 보증인데 표시는 연대 보증이에요.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요. 따라서 사기는 적용되지 않겠죠. 사기나 강박은 의사 표시는 꼭 일치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37번 아주 중요하죠. 3절 1번 갑이 A의 기망행위로 을에게 매도. 자, 갑이 A의 기망으로 을에게 매도니까 일단 제3자의 기망이죠. 이때 갑은 을과의 계약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갑은 위법한 기망을 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이때 갑이 A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과의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대법원 취소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은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어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다. 결국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면 을로부터 기망을 당한 거 똑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설령 을이 선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의 기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대리인은 110조 2항의 제3자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하게 됩니다. 원래 110조 2항에 의하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인은 그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가 틀린 거고요.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설령 상대방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 2번이죠.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1번이면 다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38번 강박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다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 또는 수단이 위법할 때, 수단이 부적당할 때 이럴 때 위법성이 인정돼.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반면에 참조 1번을 보면요.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야죠.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이 부적당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죠. 그래서
해악의 고지가, 이게 강박이에요. 해악의 고지라는 게. 뭐 병풍대에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할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죠. 해악을 고지하지 않고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을 가서 강력히 요구했다는 강박 자체가 아니겠죠. 3번은 반사의 질서에서 봤죠. 범죄행위 성립 과정에서, 즉 증여할 때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상의 행위에는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또 강박에 의한 게 당연 무효라고 되어 있죠. 자, 강박은요, 두 갈래로 가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면,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면 취소로 가는 거고요. 강박이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이 되면요, 이때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가요, 무효. 무효하고 취소는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죠. 그러니까 강박을 당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주장 속에 취소가 들어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취소 주장과 무효 주장은 다른 주장이다.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죠.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취소는 취소해야 무효잖아. 또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에 불과한 거고요. 무효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박을 당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돼서 무효다라는 주장과 나는 강박을 당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 취소하겠다라는 주장은 별개의 주장입니다. 별개죠.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그러니까 무효 주장 속에 취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런 판례가 왜 나올까요? 소송에서는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장한 것만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취소를 판단해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할 수 있을까? 이게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주장 안 했으니까 판단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5번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30번 나왔네요.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완전히 박탈했다고 돼 있으니까 무효가 된다라고 해야죠. 무효가. 쭉 지우면 되죠. 자, 40번부터 이제 의사표시력 발생인데 내용증명으로 보냈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면 그 무렵 도달한 걸로 추정하죠. 자, 도달이라는 게 뭐죠?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 없고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도달이죠. 그러니까 우리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해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죠. 알아야 해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해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도달만 하면 되니까. 40번 등기우편물이죠. 반송이 안 됐다면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증명하고 등기우편물하고 보통편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물은 반송이 안 되면 도달이지만 보통우편물은 반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달로 추정할 수 없다. 41번 상대방이 우편물을 부당하게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로 봐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게 뭐예요? 도달을 방해했다면 그 거부 시에 도달한 것으로 의사표시 생긴 것이란 말은 도달한 것으로 이렇게 돼요.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 도달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41번까지 의사표시로 발생 시기까지의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쭉 들어보셨지만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나 또는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대단히 자주 봤던 지문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을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놓고 또 한참 있다 보게 되면 또 헷갈려요. 자꾸 틈날 때마다 듣고 해가지고요. 기억을 계속 환기하는 그런 연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2번부터는 대리죠.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